네, 안녕하십니까. 손대범입니다. 여기는 LA고요. 지금은 화창한 아침, 한 아침 9시쯤 된 것 같습니다. 아침 먹고 LA 타임즈 신문. 제가 항상 현지에 오면은 신문을 꽤 많이 사보는 편이에요. 물론 인터넷 신문도 다 있죠. 뭐 접속하면 다 나오지만 LA 타임즈 같은 경우는 유료화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기사 3개를 읽으면은 더 이상 공짜로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최근에 디지털화로 변환되고 또 구독 경제를 선호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기사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갖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와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도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고 또 스포츠 기자로서 이 도시의 스포츠 지역지는 뭐 지역지나 스포츠면은 어떤 걸 좀 강조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항상 봅니다. 물론 같은 뉴스라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LA 다저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기사가 또 헤드라인 장식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팀들은 작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흐름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데스크가 기사를 짤 때는 이렇게 신문의 뉴스 비중에 따라서 면을 배치하기 때문에 저는 신문을 볼 때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그 지역에서 NBA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갔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는 크게 나오는데 또 펠리컨스 자체는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LA는 뭐 레이커스도 레이커스지만 다저스 때문에 난리죠. 뭐 버스에서도 고 다저스 해가지고 크게 현수막을 붙이는 버스도 봤고 또 제가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는데도 이제 종업원께서 11대 2 여기 막 가리키면서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어저께도 제가 묵는 호텔에 그 메이저리그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저스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 스포츠면을 보면은 역시나 LA 다저스가 크게 차지하고 있죠. 뭐 일단은 어떻게 뭐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 시리즈에서 처음에 지다가 레이커스 개막일 날 또 역전승을 거두었고 또 어제도 이기면서 아무튼 이렇게 또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가 피닉스랑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이 다저스가 먼저 차지를 했고요. 자, 레이커스가 출발이 상당히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밀린 감이 있어요. 오늘 경기 안내를 보면은 레이커스가 이제 피닉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스태프스 센터에서 ESPN에서 중계해주고 그다음에 또 일요일날 멤피스라는 경기가 있는데 아마 저는 이 두 경기를 보고 귀국하지 않을까. 세 경기죠. 그러니까 레이커스 그다음에 클리퍼스와 멤피스, 레이커스와 멤피스를 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지금 풋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풋볼 뉴스도 있고, 야 진짜 다 야구판이구만. 여기까지 왔는데 어때 그만큼 뭐 중요한 기사니까요. 자 반면에 이제 맨 마지막 지면에 있는 기사가 바로 클리퍼스 경기죠. 어저께 골스랑 클리퍼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지역지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고 클리퍼스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커리가 어저께 난리가 났죠. 여기 호텔에서도 그 식당 레스토랑에서 어저께 저녁 내내 이 커리 경기를 또 틀어줬고 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커리가 나오는 걸 봤는데 어저께 워리어스 스타 커리가 45득점 3점슛 8개를 기록했죠. 또 놀라운 거는 뭐 리바운드도 좀 상위권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팀 내 최다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 이런 활약이 계속된다면은 뭐 커리도 분명히 MVP 다시 또 MVP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또 골든스테이트도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폴 조지도 고분군투했고 뭐 초반에 열세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갔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아쉬운 결과였다는 것. 골든스테이트가 정말 초반에 점수차를 많이 날리긴 했어도 115대 113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의미가 있었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 리포트가 짧게 나와 있네요. 수비 역시 뭐 레이커스가 막판에 무너졌던 것도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공격이 안 풀리면 수비까지 같이 무너졌던 건데 여기 또 제 양아들 이름이 나오네요. 알렉스 카루소, 켄타비우스 칼델, 보쿠 떠난 자식들. 네, 이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뭐 조직력이라는 것은 하루 이쯤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죠. 이 켄드릭 런이 이제 부상 때문에 더 결정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THT 탈렌 홀트 터커와 트레버 아리자, 웨인 엘링턴과 함께 조금 더 결정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겔 감독은 우린 뎁스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건강하다면은, 말은 쉽죠. 모두가 건강하다면은 뭐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브리 브래들리를 막판에 잘 주워온 것 같은데, 이 브래들리가 빨리 적응해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르브론 제임스도 그렇고 이 브래들리의 복귀를 누구보다도 환영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 녹아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화제가 아무래도 웨스트브룩이 될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이 개막전 때 정말로 삽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많은 초점이 웨스트브룩에 갔는데, 웨스트브룩만 오늘 살아나준다면은 피닉스와의 경기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 피닉스와의 경기 취재 갈 건데, 취재 가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4시 45분입니다. 이제 경기장에 가야겠죠. 진짜 경치 좋지 않습니까? 여기가 70층이에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70층인데 정말 야경도 끝내주고 이제 식사를 하면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스틸푸드 센터에서의 저녁도 아름다울지 확인을 하러 가야겠네요.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걸어가면서 찍는 거 되게 신기해 보였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여행 유튜버 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앞에 보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면 또 쫄기도 하고 막 그런데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경기장 가기 전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한 에이전트 분과 점심 식사를 나눴는데, 이제 에이전트라면 역시 뭐 자나깨나 선수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가 미운 짓을 해도 선수 편, 선수가 좋은 짓을 하면 더 내놔라, 뭐 그런 식밖에 없는데, 카이리 어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에이전트는 어빙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골 때리더라도 정말로 뭐 할 말이 없더라도 그래도 어빙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 에이전트들도.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에이전트들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선수들 편에 서야 되고, 또 구단에도 자기 선수들 변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많대요. 뭐 출전 시간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겠죠. 이 어빙에 대해서 사실 쉴드 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본인은 어빙 정도의 거물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자기 고객이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어빙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아마 업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말 하면서도, 만약에 어빙이 트레이드되면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멘탈 이슈가 있는 선수를 과연 어느 팀이 손쉽게 데려가겠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 말이 모든 업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에이전트라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그렇잖아요. 일단 뭐 어빙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죄질이 나쁜 범인을 변호해야 될 때 변호사들도 그냥 고뇌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빙 에이전트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워아웃이나 일리걸 스크린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꿈은 이런 체육관 근처에 큰 부지에 주차장을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게 현금 장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레이커스나 그런 거 NBA 경기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이쪽에 가면은 선수들이 출근하는 길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은 제 눈앞에 있는 호텔에서 선수들이 묵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정으로 오면 제일 많이 묵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혹시나 늦게 출근하는 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낮에 여기 잠깐 지나갈 때 저벨 몇 개를 봤어요. 너무 이제 차에 타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찍지를 못했는데,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슬슬 가봅니다. 스텔프센터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직은 경기 시작 2시간 좀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한산한 편이에요. 근데 저번에 1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끝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웨스트 한번 만나고 가실까요? 샤키로닐도 있고, 포즈 찍으신 분도 있고.
또 엘진 베일러 옹도 있습니다. 엘진 베일러 옹도 있습니다. 문제인 거는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도 같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은 웨인 그레츠키. 팀샵도 오픈을 했어요. 팀샵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신 캐스터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스 카드를 수령해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안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분일 거예요. 알프롤러라는 분이. 그래서 클리퍼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증을 받았습니다. 손대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플랫폼이 손대범이 점프볼이기 때문에 이걸 받았습니다. 길다. 길고 뭐네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커스 구성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뒤에가 식당이에요. 식당 되게 예쁘게 꾸며놨죠. 저는 이제 라커룸을 지나기 전에 시컨 프레스룸에 가야 됩니다. 교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백스테이지도 정말로 길을 찾기 힘들어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자면은, 자, 일로 들어가면은 레이커스 체육관 입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쇼가 시작되는 곳이죠. 자, 계속 걸어가 봅시다. 네,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우, 피닉스 선즈 레이커스 경기인데 아직까지 피닉스 선즈 선수밖에 안 보이죠. 주로 르브론 같은 애들은 거의 몸을 여기서 안 푼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경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자신만의 리투니로 아마 락커룸에서 몸을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경기 시작까지 95분 남았고, 제 자리는 바로 건너편에 여기 보이시나요? 117번 좌석, 117번 섹션이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 앞에 밑에서 또 중계도 아마 오늘도 TNT나 뭐 그런 데서 중계하지 않을까 싶은데 ESPN이나 중계진도 와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들어왔고요. 이재석입니다. 제가 오늘 앉은 자리는 117구역.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들은 뭐 좀 멀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현일 위원이랑 저랑 취재했을 때 처음 배정받은 자리가 저 위였어요. 저 위. 보이지도 않는 자리. 사람이 진짜 포딱지만하게 보였는데, 이 정도면 정말 땡큐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KBL에서도 서울 삼성 썬더스 그 좌석만큼 가까운 데거든요. 정말로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 옆에 이름이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클러치 스포츠라는 기자분 그 매체 있잖아요. 클러치 스포츠가 있고, 드와이트 하워드도 있네요. 볼까요? 선수들끼리 또 악수 나누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레이커스에 지금 조나단 임이라고 그 데미언 릴러드랑 같이 좀 친했던 그 포틀랜드의 한국전력 분석원이 지금 그 레이커스에서 포틀랜드에서 그만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이커스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분을 되게 만나고 귀국하고 싶은데 못 만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제 경기 전에 피닉스 선즈 미디어에서 보내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자회견이 예전처럼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줌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 겁니다.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못한 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나름대로 좀 친절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방식, 옛날처럼 이제 대면으로 인터뷰하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물론 제가 질문할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것도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또 감독의 뉘앙스라든지 그런 걸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을 기다리는 팬들의 모습인데,
레이커스 샵입니다. 엄청 많죠? 네. 그림을 보면은 진짜 멋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장라인에 펠레도 있고요. AC 그린, 체인벌린. 이거는 이제 후지어스라는 영화예요. 후지어스라는 농구 영화. 매직 존슨. 엄청난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비비고가 적힌 로고가 의외로 없네요. 아, 찾았다. 비비고 카멜로 앤서니. 이것도 비비고. $119. 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들고 여기 와서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가방이랑 지갑을 다 놔두고 왔어요. 나중에 또 와야 될 것 같아. 되게 갖고 싶다. 일단은 경기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는데 레이커스 수비가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좀 빡쳐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경기를 먼저 봐야 되니까, 또 언제 오지? 이렇게 사람 없을 때 빨리 사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바보같이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와, 코비. One grand prize winner, but we've got two. Congratulations to Gary and Megan for being selected as tonight's Indigo Time winners. 지금 하프타임이고, 일단 뭐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뭐 경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배고픈 건 배고픈 거니까 다들 나와서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우. 저는 지금 현재 스테이플스 센터 전반전 끝나가지고 잠깐 나와 있어요. 왜 나왔는지는 뭐 대충 다들 짐작하시겠죠? 너무 답답하고 충전이 필요해서 나왔는데, 뭐 전반전 끝나는데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심판 판정도 레이커스 쪽에서는 약간 좀 불리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레프리 썩이라는 욕을 굉장히 많이 했고, 피닉스 선즈는 반면에 뭐 크리스 폴한테 농락당하고 있죠. 지금 크리스 폴이 오늘 대기록도 달성하고 정말 선수들 잘 살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경기만 해도 디안드레 에이튼이 사실 덴버 너기츠 전에서는 피켄돌 찬스도 몇 번 놓치고 그러면서 좀 아쉬웠는데, 또 몬티 윌리엄스 감독도 경기 끝난 다음에 뭐 트랜지션이랑 수비가 참 안 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레이커스 상대로 정말 잘해주고 있고, 반면에 레이커스가 너무 수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후반전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 1쿼터 초반만 해도 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났고요. 트레바 가리저가 방금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고, 선수들도 이제 퇴근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남은 팬들은 이제 혹시나 선수들이 다시 나올까봐 기다리고 있는 팬들도 있고,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기자회견실에서 워즈네로스키도 보고, 그 다음에 도리스 버커도 봤는데 약간은 조금 다가가기 좀 겁나서, 아무도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이제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너무 허탈하게 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뭐 드와이트 하워드랑 그다음에 프랭크 보겔 감독 인터뷰 듣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 인터뷰 듣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듣고 뭐 사실은 어차피 줌으로 하는 거라서 집에 가서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기자실에서 또 어떤 얘기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기자실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실에서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기자실에서는 사실 촬영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기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참 재밌거든요. 워즈니로스키도 보고 뭐 도리스 버크도 보고, 촬영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예전엔 됐었는데 아무래도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튼 좀 허탈하긴 한데 숙소 가서 또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지금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손을 흔드는 거 착각해가지고 동상이었는데, 아무튼 아직도 경기가 끝났는데 사람들 기다리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가가지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저의 숙소입니다. 이제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를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이 좀 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데 밤이다 보니까 좀 무섭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있다 보니까 경찰차들도 꽤 많이 와 있었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데이트하러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보니까 비교적 좀 덜 쫄아서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슈가 좀 몇 개가 있었죠. 드와이트 하워드와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경기 중에 좀 다툼을 벌이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경기 중에 언쟁을 벌이는 건 있어도 이렇게 막 밀치거나 막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약간 좀 쇼크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직 존슨도 트위터에다가 내가 이제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지 42년이 됐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 뭐 그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좀 흔치 않은 장면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질문이 빠질 리가 없었고, 아무래도 드와이트 하워드가 약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인터뷰실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가 본인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선수가 먼저 하는 경우는 60점 넣었을 때, 81점 넣었을 때 뭐 그런 경우 말고 없는데, 먼저 들어와서 뭐 이슈가 되기 원치 않는다, 나랑 걔는 형제고 서로 좋아하고 다만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진화에 나섰는데, 그래도 역시 기자들은 기자고 또 SN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은 두고두고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종식시키려면은 결국에는 뭐 데이비스와 하워드가 활약을 해서 레이커스가 승리를 하고 승리에 하이파이브를 해야지만 조금 덜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겔 감독도 뭐 대수롭지 않다고 넘어갔는데, 뭐 지금 사실 레이커스가 불난 부분이 그 부분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조직력이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과연 투빅을 쓰는 게 맞냐, 그러니까 센터와 디안드레 조던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동시에 기용하는 게 맞냐, 뭐 그런 의문도 많이 내고 있죠. 왜냐면은 공격할 때도 디안드레 조던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애야. 점프슛 거리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찐따같이 떨어져 있고, 르브론 서 있고 웨스트브룩 서 있고, 근데 심지어 웨스트브룩은 점퍼가 없어. 르브론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잡으면 뭘 할지 알아. 그리고 돌파할 공간도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센터 2명, 빅맨 2명을 같이 쓰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또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죠. 레이커스가 오히려 조금 더 빛났던 것은 스몰볼을 할 때,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5번을 설 때 좀 더 경기력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스가 뭐 스위치에서 나가더라도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다른 선수가 메워주면서 약간 조금 뭐랄까 기동력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럴 때 리바운드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고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리바운드 포지셔닝이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그런 걸 맞춘다면은 조금은 문제를 좀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원래부터 조직력이 뛰어났던 팀들, 원래부터 탤런트가 더 많았던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것이 조금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 때도 스테판 커리에게 리바운드 굉장히 많이 뺏겼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르브론 제임스, 러셀 웨스트브룩, 앤서니 데이비스만 해결하기 힘들어요. 다른 선수들이 좀 더 거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릭 몽크라든지 켄트 베이지모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캔드릭 넌도 다쳤고 아리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잇몸으로 좀 먼저 때운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적어도 그래도 저는 한 30경기 봅니다. 원래 한 5경기 정도 생각했는데 5경기고 택도 없을 것 같고요. 한 10경기, 30경기 가야지 이제 서로 취향도 알고 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도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눈에 딱 보이는 케미만이 케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아가는 단계가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농구는 5명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또 호흡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레이커스가 약간은 좀 고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워낙 애고가 센 집단이잖아요. 뭐 카멜레 앤소니도 뭐 75인 안에 들었고, 러셀 웨스트브룩, 데이비스, 르브론 다 75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애고를 감싸 안으면서 또 자발적으로 미니멈으로 들어왔던 선수들까지도 동료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런 과정이 좀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네 30경기 치를 때까지 반타작만 해도 저는 일단 만족합니다. 다만 이제 비비고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왜 큰 돈 투자했는데 이렇게 지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저도 그래서 말 한마디 했어요. 이게 레이커스 같은 구단은 이기든 지든 항상 노출이 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계속 노출이 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에, 계약 기간 내에 좀 정상에 쓴다면은 조금 더 마케팅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정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클리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간의 경기가 저녁에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코로나 검사 받아야지 또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빡센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LA 타임즈 한번 또 훑어보면서 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 일도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클리퍼스 홈 경기는 레이커스와 또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대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봬요.